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역시 제가 감당해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정도가 벌써 선을 넘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착한 시어머니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글쎄,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뭔지 모르겠어요? 답이 말에 나와 있잖아요. 응? 세상에 착한 시어머니가 없는 건 죽은 시어머니가 제일 착하기 때문이래요. 재밌죠? 나 진짜 너무 웃었다니까요. 아, 그러냐? 그래, 뭐 그것도 맞지.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살아있는 시어머니는 다 못됐다는 거니까. 정말 입이 찢어지게 웃던 며느리는 정색을 하곤 제게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시어머니가 죽었을 때 물려줄 돈이 없으면 죽어서도 못된 시어머니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어머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착한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남겨진 아들을 위해 해줄 게 없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냥 생각이니까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진 마세요. 며느린 이렇게 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헌데 괴로운 건 이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친구들의 시어머니와 저를 비교하는 내용이 더 힘들었죠. 요즘 임신하면 시부모님이 며느리한테 명품 가방이랑 돈이랑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 그게 전부인 거예요? 알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건지 일부러 답답하게 구는 건지 전 모르겠어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워낙 솔직한 성격이라서 그렇게 돌려 말하면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은 안 해주신다는 거죠? 응? 그 명품 가방이라는 게 가격이 얼만진 모르는데 모르시겠죠? 암요, 당연하겠죠. 아시면 저한테 물었겠어요? 그리고 정확히는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못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자존심은 버리기 싫은 건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며느리가 제게 그런 막말을 한 건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거였더군요. 단순히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아들에게 이간질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도 저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나간다는 말만 하면 화를 냈고 며느린 저를 내보내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시집살이를 겪고 있는 것처럼 굴었죠. 무엇보다 결혼하고 7년 차가 되니 임신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쉬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아침에 청소기 돌리지 말라고 했죠?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어. 그리고 설거지도 어젯밤에 하면 되잖아요. 왜 아침부터 사람을 깨우고 그래요? 미안하다. 내가 소리 안 나게 할 테니까. 그래요. 청소기 소리 하나도 내지 마세요. 예전에 걸레 밟고 닦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좀 하자고요. 제가 밖에 나가면 청소기 돌리면 되고요. 그리고 실크는 세탁소에 맡기시고 내일 신고 나가야 되니까 운동화도 따로 빨아주세요. 그건 손으로. 아시죠? 근데 네가 이왕에 집에 있으니 내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게 어떤가 싶다. 그럼 이 집안일을 저 혼자 하라는 건가요? 내가 다녀와서 해도 좋고. 그럼 남편이랑 퇴근 시간이 겹치잖아요. 왜요? 남편한테 제가 이러는 거 말하고 싶으세요? 그럼 말하세요. 저도 알아요. 남편이 결혼하겠다는 거 반대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도 아들 앞길 망치고 싶으면 그렇게 티를 내시던가요. 아니다, 알았어. 내가 집안일은 하마. 아, 진짜 짜증나.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저는 그렇게 며느리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쉬는 날은
바로 아들이 쉬는 날이었고요. 그때는 며느리가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마치 제가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처럼 행동했죠. 제가 조금이라도 뭘 하려고 하면 어머님,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제가 하려고 했어요. 일단 앉아 계세요. 여기 계시다가 다치실까봐 겁나네요. 얼른요. 난 괜찮은데 내가 도우마. 이전처럼 혼자 하는 게 저도 편해요. 그래야 빨리 끝나고요. 늘 하던 것처럼 어머님은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서 노래 들으세요. 내가? 네, 늘 그러시잖아요. 아니면 낮잠 주무실 시간이네요. 얼른요. 기가 차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저도 너무 피곤해서 정말로 낮잠을 자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서 일어나 나가니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제 험담을 하고 있더군요. 난 정말 괜찮아. 근데 어머님이 날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 아까 봤잖아. 바로 방에 들어가시는 거. 그리고 나서 일이 제대로 안 끝나면 언제까지나 일만 시키셔.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 임신 준비한다고 일까지 그만뒀는데 매번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떡해? 그래도 어머님 나이를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고 적적하셨으면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못 살게 하겠어. 난 솔직히 어머님 이해해. 이해하니까 나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야. 당신이 고생이 많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도 오빠를 낳아준 어머님이시잖아. 그래서 나도 나중에 아이 가지면 오빠 닮은 아이 낳고 싶어. 솔직히 그거 난 반대야. 나 같은 자식은 내가 봐도 별로거든. 오빠가 어때서? 얼굴도 괜찮지, 능력도 좋지. 최고야, 최고. 며느리가 너무 밉고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더 이상 원망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단 한 번도 아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한 애미가 되는 게 싫었죠. 아이가 그토록 원했던 이혼을, 아들이 바랬던 관심을, 그리고 꿈꾸던 미래까지도 제가 이뤄주지 못했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게 뭐라고 하거나 아들에게 거짓을 말하더라도 둘만 좋으면 그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거의 반쯤은 포기해버린 상태기도 했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많이 배웠고 그러면서도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어머니인 나를 이렇게 싫어할까. 우리 아들이 그만큼 좋았기에 차마 떠나지는 못하고 저렇게 버티고 있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생각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제가 버틸수록 더 오기가 나고 심술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박이나 시비 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나가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거든요. 뭐? 저랑 남편이랑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머님 때문이라고요. 저 엄청 노력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태가 더 안 좋아요. 마음을 편안히 먹고 그러다 보면 아니죠, 어머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요. 그 근본을 없애야 아이가 생기죠. 손주 바라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부부를 위해 여기서 제발 나가주세요.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거든요. 아니, 솔직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시모를 모시고 살아요? 이 정도면 효도는 다 한 것 같은데. 나도 나가곤 싶은데 아들이 너무 화를 내고. 그 몇 번 이야기하고 접은 게 정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시위하는 거죠.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다고 시위한 거잖아요. 솔직히 진짜 나가고 싶으면 그냥 짐 싸고 나가면 그만이죠. 대체 왜 그렇게 버티세요? 어머님 아들도 부담스러운데 떠맡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노후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한테 뭘 바라는 건지. 넌 내가 그렇게 싫니? 어머님이 싫으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물으면 아니라고 답은 못해요. 저는 워낙에 솔직한 사람이라 솔직히 불편하고 싫어요. 시자 들어간 사람이 좋다는 인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야 그렇지만 내가 아직은 갈 곳이 없고 네가 내가 나가는 걸 돕고 싶다면 집안일을 좀 대신하는 건 어떠니? 네? 며느리는 초반에는 이전처럼 싫어하는 표정을 보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그럼 나간다는 거죠? 이 집에서요. 내가 돈 좀 모아서 나가마. 몇 달 걸리진 않을 거야. 네가 이해만 해준다면. 좋아요. 어머님은 나가서 일하고 그럼 그동안 저한테 생활비 다 주세요. 제 남편이 준 용돈이랑 생활비 저한테 넘기시라고요. 이제 제가 받아야 되니까. 그래, 그러자. 그리고 이건 비밀 맞죠? 그래. 결국 그날 이후로 저는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곳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지만 다행히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 저를 알아보고 바로 채용을 해주셨거든요. 힘이 들긴 했지만 정신적으로 훨씬 편했고 며느리도 이전보다는 덜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며느리와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자 며느리가 임신을 하기도 해서 아들의 웃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었어요. 저 역시도 적당히 며느리의 장단에 맞춰주기까지 했습니다. 얼른 남편 보고 있을 때 저한테 일 시키는 척 하라니까요. 그렇지. 평생을 하지 않은 연기도 해봤어요. 얼른 일을 해라. 좀 자연스럽게 못하세요? 답답해. 그래도 아들은 임신한 자신의 아내에게 일을 시킨다면서 제게 언성을 높였고 효과는 확실히 있었어요. 며느리 말로는 그렇게 해야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 수월할 것이고 임신을 핑계 삼아 저를 나가게 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겠다고 하는 건 이제까지 소용없었으니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들었고요. 아들의 오해가 깊어갈수록 너무 미안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집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쪽방에서 홀로 산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착한 어머니 말고 가난한데 못된 어머니가 되기로 한 거였죠. 이전에 아들이 원했던 거였고요. 그러다가 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제 음식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음식이라니? 임신했을 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날짜도 아직 안정적이지 않잖니. 답답하시네. 그냥 알아서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남편 앞에서 이야기만 꺼내세요. 이게 다 어머님 돕자고 하려는 거예요. 저라고 음식 차리고 싶겠냐고요. 그래? 어머님 아들이 어머님을 확실히 놓게 만들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맡겨보세요. 제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어머님 생신상 차린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그래도 혹시나 네가 무리를 할까봐 그러는 거야. 걱정 마시라고요. 결국 저는 며느리 말처럼 아들 앞에서 생일상을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아들은 그것 때문에 제게 엄청나게 화를 냈죠. 엄마, 왜 요즘 들어 이래? 생각이 있으면 임신 초기인 사람한테 어쩌면 그러세요. 그냥 예전처럼 외식하고 끝내면 되는 거지. 하필이면 지금 생일상이라니. 내가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고 싶어서 그런다. 엄마! 됐어 여보. 내가 어머님 드시고 싶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평소랑 크게 다른 것도 없는데 뭘. 그러니까 제대로 나도 차려드리고 싶어. 괜찮아. 응? 네가 자꾸 받아주니까 우리 엄마가 더 저러는 거야.
무슨 그 몸으로 음식을 해? 지금 입덧도 심하다면서.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나 중간에서 피 말려 죽이고 싶어서 그래? 엄마, 내가 말했어. 절대로 그건 안 된다고. 정하고 싶으면 내년에 해. 내가 차려줄 테니까. 알았어. 그래, 알았다. 아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말하는 걸 듣자 저도 계속 우길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짧게 노려봤지만 제 생각에도 임신 초기에 음식장만 자체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았죠. 다행히 며느리도 그 뒤에는 음식 준비다 뭐다 그런 말도 없고 해서 넘어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끝내고 돌아온 날에 저희 집 식탁은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생전 보지도 못한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로 보였죠. 저는 너무 놀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아들도 뒤이어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제 아들을 보자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정말 엄마가 시킨 거야? 나는 그니까 아들. 저는 말을 더듬다가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이에 맞춰서 며느리는 더 크게 울었죠. 미쳤어? 엄마가 어떻게 이래? 이 사람 유산했대. 알긴 알아? 뭐? 유산이라니? 요즘 밖으로만 돌고 놀러만 다닌다고 하더니 정말이었어? 엄마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어 말했죠.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구박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말 못했어. 솔직히 아무리 저를 밖으로 보내려는 계획이었다곤 하지만 그 순간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잃은 것까지 이용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무서웠고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단 좋은 날이니까 얼른 앉으세요, 어머님. 여보! 난 정말 괜찮아. 이 정도 음식은 늘 해왔다니까. 이거 다 어머님이 좋아하는 음식이거든. 오빠도 얼른 먹어봐. 간이 잘 됐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 놓아도 될까요, 어머님? 그러더니 밥숟가락이 일자로 꽂힌 밥그릇 하나를 놓더군요. 마치 제사상처럼 말입니다. 그걸 한참을 보던 아들과 차마 보지도 못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저는 짝하는 소리에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한쪽 뺨을 잡고 서 있었죠. 설마 때렸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아들이 다시 반대편의 뺨을 치는 걸 제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저는 당장 달려나갔고 미친 듯이 아들의 팔에 매달려서 소리를 질렀죠. 너 뭐 하는 거야? 여자를 왜 때려? 여자를! 미쳤어? 그래, 엄마 아들 미쳤다. 그럼 이런 밥상을 보고 안 미쳐? 내가 안 미치겠어? 아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눈으로 저를 보더군요. 그리고는 제 손에 끌고 밥상 앞에서 음식을 가리켰습니다. 엄마가 먹고 싶다고 매번 해주던 이 음식이 뭐야? 이름이 뭐냐고, 이름이! 그게 기억이... 이 음식들 중에 하나라도 이름 말해봐. 이거 무슨 고기야? 소고기 아니니? 양이야. 그리고 엄마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데 과일로는 복숭아가 있네? 그리고 팔보채에 양장피에 월남쌈? 진짜 우리 엄마가 이걸 먹고 싶어 했다고? 우리 엄만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걸 직접 만들라고 했다는 거야? 며느리는 발악을 했죠. 안 먹어봐서 만들라고 했나 보지. 왜 말이 앞뒤가 달라. 아까는 늘 먹던 거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와서는 하나라도 알아야지. 왜 엄마는 모르고 당신만 알아? 당신 솔직히 말해.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지? 아니야. 말 안 해? 여보. 사실은 어머님이 시켰어. 이렇게 해야 자기가 집 밖으로 나간다고 했다니까.
하도 당신이 노발대발하니까. 뭐?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어릴 때 이혼하라고 한 거 못해주고 아버지 병수발하지 말라는 것도 말 안 듣고 결혼하려는 여자랑도 반대했어서 그게 미안해서 차마 그냥 나갈 순 없어서 일부러 그러자고 그러셨어. 당신한테 가난하고 착한 엄마 되기 싫다고 그러신 거라고. 진짜야. 설령 그게 진짜라고 해도 엄마는 아이 가진 너를 끌어들이시진 않았을 거야. 네 말대로 너무 착해서 짜증이 날 정도인 사람이니까. 그게 내 엄마야. 그런데 뭐? 여보, 내 말 못 믿어? 그렇네. 뭐가 진실인진 모르겠다. 너 임신은 맞아? 유산은 맞아? 결국 아들은 며느리를 추궁해서 애초에 임신한 적이 없다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끝까지 발뺌하던 며느리를 병원에 끌고 가려고 했을 때서야 밝혀진 사실이었죠. 그냥 제가 너무 싫었고 쫓아내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볼품없는 노인네를 평생 모실 생각을 하면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결국 이혼을 하자고 했죠. 싫어. 나 당신이랑 같이 있을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네?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엄마한테 괜히 그러지 마. 내 맘이니까. 내가 당신이랑 결혼 결심한 건 온전히 어머니 때문이었어. 왜? 나도 착하고 가난한 엄마 밉고 원망돼. 하지만 나도 엄마를 꼭 닮았으니까 이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거든. 앞으로 잘할게. 그거 말고는 다 내가 한 거 맞아. 미안하지만 난 이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어. 늘 당신이 직접 했다는 빨래에서 나는 냄새, 최근에 당신이 한 빨래랑은 차원이 달랐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엄마가 했고 그 다음에 당신이 했는지 알고 있었다고. 근데 이건 선 넘었지. 유산이라는 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입에 올리고 그걸 엄마한테 뒤집어 씌우는 여자라니. 소름 끼쳐서 난 너랑 이혼할 거야. 저를 생각해주는 아들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괴로웠습니다. 여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저라면 저는 정말로 아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며느리와 이혼을 진행하는 동시에 집에서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나 찾아와 펄쩍 뛰고 난리를 부렸지만 저는 그런 아들에게 말했죠. 이제까지 날 위해선 충분히 노력한 거 안다. 그런데 엄마는 하나도 좋지가 않구나. 너를 위해서 살아.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살았으면 좋겠다. 매번 엄마한테 모진 소리만 했어. 엄마한테 정말 잘하고 싶었다고. 평생을 함께 잘 살고 싶었어.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 넌 태어난 순간부터 내게 줄 수 있는 행복은 다 줬어. 아들, 넌 모르겠지만 난 이미 다 받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해야 할 효도를 빚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네가 행복한 모습 보여주는 게 남은 이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내가 부탁하마. 진짜 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네. 엄마한테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화가 나고 엄마한테 그렇게 머저리처럼 굴었던 것 같아. 엄마, 미안해. 엄마. 우린 그렇게 떨어져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함께 살 때는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던 것이 몸이 멀어졌을 때 더 가까워지는 게 이상할 정도였죠. 세월이 지나 앙금이 쌓이고 묵은 마음의 상처가 하나둘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서 생긴 그 상처가 말이죠. 현재 아들은 제가 일전에 반대했던 그 사람과 다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혼 소식은 들리진 않지만 저는 멀리서 응원을 해줄 생각이고요.
때로는 떨어져 있는 게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라는 걸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서로를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지 저를 통해 보시고 저와 같은 실수는 절대로 하지 않으시길 바래요.